함수란 말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야 돼. 아니, 익숙하지 않겠지. 왜냐면 함수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먼저 해보고 넘어갑시다. 함수가 뭐죠? 함수가 뭐지? 함수를 설명해봐. 함수. 2차 함수 말고 함수. 함수가 뭐야? 함수는 이거예요 라고 딱 너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함수. 자, 우선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 어떤 교과목을 공부하던 간에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쓰는 용어 자체는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목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용어 공부를 할 때는 한자의 뜻도 같이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야, 필수. 함자의 함자, 이 함수의 함은 무슨 뜻일까? 함. 바구니란 뜻이야. 바구니 수란 이야기네? 자, 함이 바구니의 의미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지하철 가면 뭐 있어? 보관함 있지? 어? 이 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구니란 뜻이야. 이 바구니란 뜻을 쓴 이유가 뭐냐? 혹시 함수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긴 바구니 본 적 있니? 처음 보니? 초등학교 때는 본 적 있니?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야. 그랬을 때 네모를 넣었더니 세모가 나왔어요. 뭐 이런 바구니인 거지. 그러면 바구니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야. 네모가 들어가서 뾰롱뾰롱뿅뿅 세모가 돼서 나오죠. 이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것 때문에 함수라고 불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영어 함수가 영어로 뭔지 알고 있나요? 식에서 우리가 F를 많이 쓰는 게 바로 함수의 영어 뜻 때문이야. function. 뜻은 기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y 값은 x에 대한 함수예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식으로 쓰면 y는 fx다.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태블릿을 바꿨는데 태블릿을 바꿨는데도 이러네. 뭐 마저 봅시다. 보세요. 그래서 아주 1차적으로 어떤 것의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 용어 자체의 뜻을 알아보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용어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그러면 수학적 정의는 알아봐야 돼. 수학적 정의 정확하게. x가 변하면 대응하는 y도 변한다 라는 개념도 있고 x값이 정해지면 대응하는 짝을 이루는 대응한 y도 한 개로 정해진다. 아, 나 미치겠네.
오늘 기계를 바꿨는데 오늘 또 뻥나면 어떡하냐 진짜. 뭘 꺼야 되지? 일단은 블루투스 끄고 인터넷을 꺼볼까? 왜 이게 연결이 자꾸 끊기지? 설정 조금 바꿔볼게. 페어링, 블루투스, 연결, 디스플레이, 밝고, 꼴, 화면, 자동 잠금. 아닌데. 신기하네. 이거 자꾸 끊기면 안 되는데. 맞아 봅시다. 이게 정의예요. 일단은 X값이 정해져. X값이 한 개 정해지면 그 짝도 반드시 한 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X하고 Y는 대응한다고 해요. 짝을 이룬다. 대응은 무슨 뜻이라고? 짝을 이뤄. 짝을 이뤘을 때 그러면 이 나오게 되는 Y의 값은 F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fx인 거야. 다시 한번 이 바구니 자판기의 이름은 F라고 해볼게요. 얘 이름 F야. 그러면 X가 들어가서 X의 X값이 뿅 들어가서 F에 의해서 값이 슉 다른 값으로 변해. 그때 나온 결과값을 Y라고 해보자. 이해됐을까요? 여기 중요해. Y가 한 개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X가 1을 넣었는데 Y가 2개가 나왔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X를 넣었는데 Y가 안 나와 버렸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나중에 좀 깊이 있게 함수를 공부하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과정에서 좀 깊이 있게 보긴 할 건데 이게 기본적인 함수다. 그러면 함수를 가장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는 이거야. 변하면 변한다. X가 변하면 Y도 변해요. 이해됐을까요? 이게 더 원초적인 개념이거든요. X가 정해지면 대응하는 Y도 한 개로 정해진다. 그때 Y를 X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 이 상황은 뭐냐면 X가 변하면 대응하는 Y도 변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시 이게 어떤 단어는 어떤 내용이든 수학적인 개념을 새로 배우면 일단 생각해 봐야 되거나 일단 본인이 찾아봐야 될 것. 구글링해서 구글에서 찾아봐서 용어에 대한 걸 찾아보세요. 함자 함수의 함은 무슨 뜻이지?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용어는 뭐지? 펑션 상황은 어떻지? 이런 거야. 이걸 수학적인 내용 정의로 한번 말을 해볼까? X가 정해지면 대응하는 Y도 한 개 정해진다. 그러니까 X가 정해진다는 건 X가 계속 변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X가 될 수 있는 값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하면 짝꿍 Y도 나온다. 한 개 나온다.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다. 알겠나?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Y가 X에 대한 2차 함수 란 무엇인가? 일단 Y가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Y is the function of the X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에 대한 함수다.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응?
이게 뜻이 뭐냐면 y는 x에 대한 함수예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야? y하고 x가 어떤 관계야? 2차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의 식이 2차식으로 쓰여야겠지. 2차식 한번 알아볼게. 2차식은 2차 항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다항식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거야.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여기 선생님 써준 것도 개념이에요. 영상 찾아봐서 다시 보셔도 돼요. 자, 봐봐. 이제 입장이야, 입장. 우리는 x, y를 함수에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합니까? y는 x에 대한 함수이긴 한데 x, y를 함수식에서 뭐라고 부를까? 들어본 적이 없나요, 혹시? x가 변하면 y도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라고 해요. 두 번째, 함수의 입장에서 계수, 상수 a, b, c는 어떤 수냐면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해석하는데 x, y는 계속 바꿔서 확인해 볼 거야. 근데 a, b, c는 바뀌지 않는 녀석이지. 그럼 이 함수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x, y일까요? a, b, c일까요? a, b, c죠. 얘는 계속 변한다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결정합니다. 1차 함수도 생각해봐. 내가 이 1차 함수를 해석하려고 해. x, y를 봅니까? 변수 x, y를 봐요? 아니죠. 이 1차 함수의 특징은 기울기와 y 절편을 통해서 이 2차 함수의 특징을 보죠. 1차 함수.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1차 함수 그래프가 y축에서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x, y 값이에요. x, y는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고정값인 기울기와 y 절편이 이 함수의 특징을 결정하는 값이에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에 이 함수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는 이해한다. 이 함수의 특징과 이 함수 가지고 있는 이 함수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뭐에 대해서? A, B, C 값을 파악을 해내야 돼요. 이게 함수를 배우기 전에 가져야 될 입장인 거야. A, B, C는 고정돼 있고 X, Y를 계속 바꿔가 보면서 이 함수의 특징을 이해를 해볼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어쨌든 함수를 이해하려면 변수가 아닌 고정값, 고정값이라고 하면 계수와 상수죠. 계수와 상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선생님 개념 본 거 맞아요? 선생님 개념 언제 봤어요?
주말에 좀 봤어?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프를 알아보는 이유는 그냥 이 이차함수 가진 특징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프를 넘어갈 때 뭐 할 거냐면 기본형, 개수변형, 표준형, 일반형. 됐어. 한 판 더 써. 요것도야. 요것도 개념이야. 알겠죠? 개념 노트 정리할 때 여기 해야 돼요. 그냥 한 판에 정리해 줄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쌤이 뭐라고 했냐면 1번 기본형, 2번 개수변형, 3번이 표준형, 4번이 일반형.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서 해볼게요.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해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도착해서 앞에 거를 합치면 이차함수 해석이 모두 끝나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기본형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긴 2차식은 y는 x제곱이에요. 2차항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1차항이나 상수항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을 해보면 특징적인 좌표 몇 개만 알아봅시다. 이거는 크기를 좀 맞춰서 그릴게요. Sorry. 크기를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릴게요. 전혀 신중치 않은 선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점 하나가 1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y는 x제곱 특징이 뭐냐면 1,1이고 2,4에서 만나요. 3,는 저기 위에 9에서 갑니다. 마이너스 1로 오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저기 위에 9.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전에 어떤 함수든 그래프를 바라보는 입장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차함수 그래프는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 앞으로 설명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점 찍어 연결해서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표야. 개형 암기.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1,1까지 직선으로 커지진 않아요. 약간 곡선 형태로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원래 직선이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1차 함수는. 근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커지다가 더 급격하게 쫙 이게 증가하죠. 너무하는 거야, 이거는. 기계까지 바꿨는데. 왜 화면이 자꾸 끊기냐. 저기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응, 또 됐어. 되다가 안 되다 그래. 마찬가지로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그대로 일어나는데 좌우 대칭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빗살무늬 톡이
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정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점 한 점 찍어보는 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이제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용어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0,0.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되다 그랬잖아요. 제일 아래쪽에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1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했나요? 1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니까요. 근데 2차 함수는 우리가 감소 구간이 있고 증가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최소값이 되어진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이름이 뭐냐?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말로 써볼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아래로 둥그스름하게 그리면 다 포물선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포물선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들어볼까요? 포물선은 그러니까 대포를 빵 하고 쓰면 그 대포알이 날아가는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물건을 뻥 쏘잖아. 뻥 날리면 이렇게 날아가는 궤적이에요. 또는 밑에서 약간 요 방향으로 이렇게 쐈다. 이렇게 날아가는 궤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날렸을 때, 물건을 던질 때, 또는 물건 위로 던질 때 만들어지는 이 곡선을 왜 포물선이라고 하느냐? 어? 혹시 역학적 에너지 배운 적 있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뭐의 합이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치지. 그쵸? 근데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뭐야? 중력 때문이죠. 중력은 힘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속도가 되지. 응. 가속도, 속도, 위치 관계가 있어서 위치하고 가속도 관계는 2차 관계거든. 그래서 뭐 위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물건이 처음엔 조금 천천히 떨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내려갈 때 속도가 계속 따라붙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속도가 계속 더해져. 가속도가 돼.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물건의 위치는 중력 방향의 2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물건이 자유낙하했을 때 그려지는 궤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포물선이 뭔 뜻인지는 알아야 돼. 물건을 던졌을 때 물건이 날아가는 궤적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그 궤적이 중력에 대해서 2차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래. 중3 때 안 배우나? 그럼 비슷하게 식 봤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가속도하고 위치관계가 2차 관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폼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 거는 아래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뜻이야. 아래쪽 방향으로. 두 번째 특징. 꼭지점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이 선을 뭐라고 하느냐? 이차함수의 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용어를 알아야 돼. 이차함수는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축인데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야? 좌우가 대칭되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 대칭.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게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형의 특징이에요. 개형. 개형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프의 개형? 그러니까 대략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용어가 있으면 알아두세요. 대략적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봤더니 보이고 있는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야. 왜는 없어요. 점 찍어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형은 뭐야? 암기하셔야 돼. 특징을 암기하셔야 된다.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개수만 변형. 이 기본형에서 개수만 바꿔볼 거야. 개수만 바꿔본다는 건 이런 거지. y는 ax 제곱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y는 x제곱, a가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함수값이 그대로 위에 붙어있던 함수값이 뒤집어지겠죠. 음수값을 갖겠죠. 원래 다 양수였잖아. y는 x제곱, 요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0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수로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함수값이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위아래 대칭이겠죠. 그 다음 양수에서 만약에 a를 2로 만들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되겠지. 이해됐어? 이 점이 이렇게 2배씩 늘어나겠죠. 이해됐을까? 모든 함수값이 여기서 2배씩 늘어날 거야. 이 위치보다 2배씩. 그럼 어떻게 될까? 좁아지겠지.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했어? 요 좁은 노란색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게 되겠지. 그럼 2분의 1x제곱은 어떻게 될까? 함수값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보다 딱 반 위치에 내려오겠죠. 이렇게. 당연히 마이너스 붙이면 이런 식으로. 자, 왜 이렇게 그려져? 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뭐야? 그렇지. 점 찍어 연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 그려보고 이 개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와 같이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A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프가 U자로 이렇게. 근데 A의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반대로 위로 볼록하다고 해. 요렇게 생겼단 이야기야. 그 다음에 A값을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젠가 이 기계와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겠어. 자, 보자. A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좁아진다는 걸 뭐가 좁아진다냐면 폭이 좁아진다는 거야. A의 절대값이 자, 그 다음에 표준형 한번 볼게요. 우린 이걸 통해서 개수 변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된 거냐면 기본형은 가장 기본 개형에 대한 특징이면 이거는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넓은지 좁은지 이렇게만 결정이 돼. 그럼 표준형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위치를 바꿔볼 거야. 뭐라고? 위치를 바꿔볼 거야. 1차 함수도 똑같아요. 사실은.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결정한 게 뭔데? 모양 결정했지. 어떻게? 요렇게 생겼을지 요렇게 생겼을지 가파를지 완만할지. B가 뭘 결정했어? Y절편이 뭐 결정했어? 위치 결정했지. 그러니까 이 모양의 직선을 위쪽에다가 그릴 건지 아래쪽에다가 그릴 건지를 얘가 결정했다고. 마찬가지로. 자, 위치는 뭘 쫓아갈 거냐면 꼭지점. 꼭지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위치를 딱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려. 이해됐을까? 1번 위치를 봐. 자,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라. 그 다음에 2번 뭘 결정하면 돼? 뭘 보면 돼? 모양을 보면 되겠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할 건지 위로 볼록할 건지 아래로 넓게 볼록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한다고. 오케이? 위치를 바꿔보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꼭지점을 P, Q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즉 원점이 아닌 P, Q라는 점으로 이동시킨 요 2차 함수 그래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따로따로. 좀 먼저 알아보기 쉬운 게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q 얘를 먼저 알아보기 쉬워. 얘는 식에서는 상수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그대로 y 절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0,q가 여기 있든 0,q가 여기 있든 꼭지점을 0,q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낸다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은 빔 프로젝트를 좀 꺼놓지 안 되겠다. 네, 이 기계를 언젠가 고쳐내고 말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의 역할은 위아래로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두 번째, 좌우로 바꿔볼 거야. P의 위치가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잘 봐봐. 양수 쪽으로 옮겨진 이 첫 번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게. 원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근데 x좌표를 p로 옮기잖아요. 꼭지점을 p만큼 이동시키면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잘 해석해야 돼. 여기서는 x값이 p일 때 여기서의 x값은 0일 때랑 같은 일이 생기죠. 이해됐을까? 봐봐. 이게 y는 x제곱 원래 함수 그래프였다고 생각해봐. 이동 전에. 이게 이동 전의 함수야. 됐어? 얘가 이동 후의 함수 그래프예요. 이 녀석이.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x가 p가 됐을 때 원래 빨간색에서 0일 때 일어난 일이 발생해. 여기서는 p 더하기 1일 때 원래 점에서 1일 때 일이 생겨. 그러니 여기 식이 x-p의 제곱이 되어야 x가 p일 때 이쪽에서는 0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해. 이해됐을까? x가 p 더하기 1일 때 여기선 1일 때 일이 발생해.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섞어볼까? 방금 했던 간단하게. 꼭지점이 p, q로 이동하면 식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x 대신에 x-p가 되고 y 대신에 y-q가 이뤄져. 그래서 y는 ax 제곱의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y-q는 a의 x-p의 제곱으로 바뀌게 돼.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q가 이항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로 바뀌게 됩니다. 꼭지점을 p, q로, 그러니까 전체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잖아요? 그럼 식에서는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x가 p일 때 원래 0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형이야. 그럼 표준형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알아보는 것까지 이해를 했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형은 뭐냐? 원래 지금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빼세요. 이런 뜻이거든. 식 자체를 정리해보면. 근데 우리가 아는 2차식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2차식은 해석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일반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렸던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야만 해석이 가능해. 바꿔볼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여기까지만 쓸 거야. 그리고 뭘 맞출 거냐면 여기에 필요한 상수를 맞춰줄 거예요. 오케이? 잘 봐봐. 여기 상수항 얼마 필요합니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읽어? 반제곱 있죠? 그치?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해. 그럼 여긴 그냥 더해버렸네. 그냥 더하면 돼, 안 돼? 식이 틀어지지 않으려면 더한 만큼 뒤에서 또 빼줘야 되죠. 뒤에서 얼마 빼면 돼요? 괄호 풀어나가면 4a분의 b의 제곱만큼이 풀립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제곱 더하기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와. 그러면 표준형에서 일단 이 참수 그래프 개형은 이미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결정해 줬잖아. 얘는 모양 담당이야. 이 참수 그래프 모양 담당이야. 끝났어. 그럼 이제 뭘만 하면 돼? 이 뒤를 통해서 뭘 알면 돼? 꼭지점을 나타내는 값을, 위치를 알아내면 되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x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렇죠? 근데 이게 꼭지점의 y좌표인데 외울만 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이걸로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 함수식에 그냥 x값 대입하면 그때 y값이 얘가 되겠죠. f 즉 요 값은 외울만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울 만큼 정도의 식이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축값.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아까 대칭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y축에 평행하게 생겼다 그랬지. 우리가 함수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의 식이 x는 a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두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가장 기본 개념부터 2차 함수 일반형 개념까지 이렇게 한 판때기를 그냥 딱 정리해낼 수 있다면 2차 함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끝이야, 끝. 2차 함수 끝. 쉬었다가 뒤에 개념 보고 지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개념이 다시 나올 거야. 개념 보고 필수예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긴 식을 해석해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거야. 근데 이제 저 모양이 가기까지 우리가 나눠서 봤던 게 y는 x제곱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형을 파악을 했다면 개수를 바꿔가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 꼭지점의 위치를 P, Q로 갔을 때 어떻게 식이 바뀌는지 이걸 파악한 다음 주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일반형, 최종적으로는 이 일반형 이참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야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익혀야 될 게 뭐야?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양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위치인 꼭지점의 좌표가 좀 파악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즉, 이 식을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그 축이 되는 꼭지점의 x 좌표를 외워두시면 그때에 그 x값을 대입한 y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야. 이러면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 끝납니다. 끝.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처음에 도입할 때 보긴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일반형에 대한 해석, 꼭지점과 최고차항 계수, 이건 마치 1차 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 같은 역할을 해줄 거야. A를 보면서 개형을 떠올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서 위치를 파악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보시면 축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 개형 보면서 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감소 구간, 무슨 구간? 감소 구간과 여기는 무슨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가 구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개형을 보면 설명할 수 있죠. 혹시 이게 감소라는 건 알고 있나요? x값이
때 y는 거꾸로 감소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감소 구간이라고 한다. 뒤집으면 증가감소 구간이 바뀌죠. 그죠?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읽어내면 돼. 증가하지, 증가했다, 감소하지. 그래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위치에 꼭지점이 존재하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뀐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ax제곱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 있죠. 우리 아까 그렸던 거 똑같네요. 알아봤던 거랑. 자, 그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 그러면 처음에 상수항만 바꿔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봤죠? 이렇게 생겼을 때는 Q가 Y 절편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상태 이대로. Q가 Y 절편이 된다는 건 위아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겠지? 그래서 Q 값이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Q 값이 음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내 반드시 고치고 말겠어. 안드로이드 패드로 바꿨더니 반응은 빠른데 연결이 자꾸 중간에 끊기네. 참 답답할 노릇이다. 그 다음 이제 X자리만 바꾸는 거. X자리만 바꾸는 거. 요렇게 바꿨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중간에 이제 지우긴 했는데 y는 x제곱 함수 그래프랑 y는 x-p의 제곱 함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원래 0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는 p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값이 p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여야 해. 그랬을 때 p에서 원래 0에서 일어난 일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관련된 좀 디테일한 거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을 그냥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필수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2차 함수 2차항이 살아있으면 되겠죠? 누굽니까? 넘어가고요. 2번으로 가보자. 일단 2차 함수 관계인 걸 찾으세요 인 거거든요. 기억부터 보죠. 기억부터 보시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 y는 속력과 시간의 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식을 써놓고 읽어야 돼. 2차식 되는지. 니은 가로 세로 늘린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넓이 y는 바뀐 가로의 길이, 바뀐 세로의 길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y가 x에 대한 2차식 되나요? 되죠. 디귿 볼게요. 원기둥의 건널비네. 그러면 원기둥을 떠올려봐. 그랬을 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래요. y는 밑면의 넓이의 2배. 맞아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 높이 5.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2파이 x의 제곱 더하기 10파이 x. 여기서 2파이든 10파이든 파이가 문자가 아니죠? 무리수인 값을 그냥 대신 써놓은 거니까 이거는 2차식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2차식인가요, 아닌가요? x에 대한 2차식 맞죠? 이걸 수로 인식해야 된다고, 개수로. 파이를. 파이는 문자가 아니다.
무리수다. 수. 그죠? 그래서 D굿도 맞습니다. 3번 보죠. 다음이 2차 함수가 되게끔 하라. 3번 다음 식이 2차 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식이 된다는 건 2차 항을 살려라는 뜻이죠. 정리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제곱 x 플러스 k제곱 x제곱이야.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야겠지. k제곱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x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2차식이 될 조건은 1차식 상수항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얘네는 없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게 얘잖아. 너는 뭐가 안 돼? 0이면 안 돼. 맞죠? 그래서 k제곱은 4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k값이 안 되는 게 뭐뭐 있어? 2 또는 마이너스 2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될 수 없는 건 2 또는 마이너스 2다. 2번이겠죠? 4번 봅니다. 다음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의 합을 구하세요. F1과 F-1. 매우 단순한 문제. 이게 뭐야? 대입이죠? 함수값 F1 더하기 F-1이야. X자리에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둘 더하라는 거죠.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에서 F-1이 0입니다. A값 구하세요.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3 더하기 2 더하기 A가 F-1이야. 얘가 0이래요. A값 마이너스 5. 가볍게 해결되겠습니다. 그래도 쭉쭉 전체적으로 다 같이 풀게요. 자, 다음 2차 함수에서 F0을 구하세요. 다음 조건에서. 그런데 다음 함수에서 F0이 의미하는 게 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이 편해져. 뭘까? F0은 되게 특수한 값이야. X에 얼마 대입한다는 얘기죠? 0을 대입하면 뭐만 남아요? 아, 마이너스 C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해. 그러니까 F1이나 F2 같은 경우보다는 F0이 의미하는 게 되게 명확하거든. 그냥 상수만 남겠지, 당연히. 상수가 아니라면 다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F0을 볼 때는 1차 함수 때랑 똑같은 입장인데 뭐야? Y 절편을 떠올려야 돼. 뭐는? F0은 Y 절편. X가 0일 때니까. Y축 교점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도 하면서 들어갑니다. F-1은 E-B-C고 너는 0이고 F2는 8 더하기 2B-C야. 너는 3이래요. 이대로 통째로 놓고 위에서 아래 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므로 B는 얘 이항하면서 3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C는 3입니다. 됐어요? B-1 여기다가 대입하면 3. 내가 이래서 아이패드로 바꿨거든, 그때. 네. 이렇게 자꾸 연결이 끊기는 거면, 다른 교실들은 안 끊기는데 여기만 끊기는 거면 분명 기기 안에 뭐, 이 아이패드냐 아니면 갤럭시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전원 공급 장치든 어딘가에 지금 자꾸 이게 끊기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겠습니다. 안 봐도 되겠죠? 7번은. 해볼까요?
대입하면 2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1은 4가 될 때 양수만 a 구하세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은 a, 2a 마이너스로 나오다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5가 맞죠. 그럼 양수 a는 그냥 3이 답이 되겠다.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되는 식이니까요. 넘어가서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는 폭이 가장 좁은 것. 폭은 누가 결정합니까? 개수? A의 뭐가 결정해? 폭이 좁다, 넓다만 판단하래. 부호는 위아래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다시 한번 할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a의 부호가 결정하는 건 뭐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지. 그래서 절대값 a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바로 폭이더라. 그러니까 a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 그랬지. 부호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결정하는 거면 a의 절대값이 폭을 결정한다. 이번에는 폭에 대한 얘기죠. 폭이 가장 좁은 것. 어때야 좁아져? 절대값 a 크기가 어때야 좁아져? 커야 좁아지죠. 그러니까 절대값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답은 4번이겠지. 자, 9번 갑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 중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요거지. 요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누가 결정해? 부호가 결정해. 부호가 어떤 값? 음수인 거.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서 넓은 거야. 일단 위로 볼록한 거 먼저 결정해보자. 위로 볼록 이렇게 세 개죠. 셋 중에 두 번째 조건은 뭐야? 폭이 넓어야 된대. 절대값은 작은 것.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A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2차 함수 아까 가장 기본형부터 일반형까지 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함수를 이해하려면 A, B, C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문제들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A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10번으로 가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상수 A의 값의 범위는 A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 위치를 보자고. 잠깐만, A 위치를 이렇게 해서 보면 A 위치가 2와 3분의 1 사이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을까? A에 대한 관찰이었어요. 넘어가죠. 11번 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폭에 대한 이야기였어. 음수 A의 범위를 구하래. 음수래. 그럼 잘 봐봐. 일단 폭이라 그래서 절대값 A만 볼 거거든. 5분의 1보다 좁대. 그럼 좁다 5분의 1보다 크다. 넓다 3보다는 넓다. 절대값으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한데 A가 뭐야? 음수래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생각을 해.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돼. 음수에서 절대값 3인 것과 5분의 1인 것, 마이너스 5분의 1인 것. 음수에서 절대값으로 5분의 1인 것과 그러니까 3인 것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범위를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이 더 작잖아. 요렇게 써야 돼. 이해됐어? 넘어갑니다. 12번 보죠. 12번. 그래프는 X축 대칭이래. 자, 일단 X축 대칭 알아보자. 선대칭 하면 떠오르는 게 데칼코마니지. 그러면
x축 대칭이라면 마이너스 6x 제곱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근데 x축이 얘니까 얘. 가로선이죠? 너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폭도 다 똑같은데, 꼭지점도 같은데, 어때?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a의 값은 6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의 대칭인 게 bx 제곱이야. 그럼 너의 x축 대칭이면 그냥 3x 제곱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a, b는 6과 3이야. 그냥 x축 대칭이면 이런 관계다. 대칭 이동 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 함수 y는 2x제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자. y는 2x제곱.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나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푼다면 뭐 기본이지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요거를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간단하게 꼭지점, 원점. 자, 구하라는 거 F야. TF 하라겠죠. 합답형에서 OX 쓰지 말라 그랬지. 이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러면 O가 뭐 옳지 않은 걸 말해? 옳은 걸 말해? 좀 헷갈리지. 그래서 언제나 진실과 거짓으로 표시해 놓고 얘 고르라고 하면 T 고르시면 되고 얘 고르라고 하면 F 고르면 돼요. 언제나 진실과 거짓으로만 나눠서 합답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이 넓을까요? 절대값이 더 크니까 폭이 좁겠죠. Y축 대칭인가요? Y축이 대칭축 되는 겁니까? 맞죠. 아래로 볼록하나요? 맞아요. X가 음수 구간. X가 음수 구간이면 여기네요. X 음수 구간에서는 여기 Y값 감소인가요? 감소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 감소 구간입니다. 중요한 거죠. 당연히 답은 2번이겠다.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한 판으로 딱 정리했던 이차 함수 가장 기본형부터 일반형까지가 개념이 단단하면 여기는 그냥 한 단원이 다 통째로 끝나요. 자, 다음 그래프입니다. 위에 6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알아보죠. 꼭지점은 모두 원점이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모두 같나요? 별표. 아까 축을 나타내는 식이 뭐라 그랬어? 자, 다시. 축의 방정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모든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이잖아. 이게 축이거든. 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의 x좌표야. 축의 방정식은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 뭘 의미해? 꼭지점 x좌표.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야. 꼭지점의 x좌표. 자, 그 다음 x가 양수 구간일 때 감소하는 그래프 찾으래요. 감소 그래프 어떻게 찾아요? 개수가 음수인 거 몇 개인가요?
4개죠. 3개가 아니죠. 틀렸어요. 4번 보죠. 기억과 비읍을 비교하랍니다. X축 대칭 맞습니까? 맞죠. 폭이 가장 좁은 것, 즉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리을이 맞나요? 맞네요. 15번으로 갑니다. 안 당하겠다. 자,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16번 보면 함수식 주어져 있고 좌표 2개 주어져 있죠.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함수식의 대입할 값이 2,8 마이너스 1,2. 두 번 대입하면 되죠. 대입도 요거랑 요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A니까 B도 마이너스 2다. 끝. 17번 봅니다.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함수 그래프. 함수식. X축 대칭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X축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여기죠, 여기. 그 위아래 뒤집은 거지. 요렇게 생긴 게 원래 주어진 거면 내가 살펴봐야 될 건 요렇게 생긴 너는 A, 4A라고 돼 있죠. 4A는 마이너스 2A 제곱. 이 항에서 정리하면 2A로 묶고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요렇게 나와요. 맞아요? 되겠어? 0은 안 되니까 A는 결국 얼마? A는 마이너스 2더라. 이따 가볼 거야. 하고 있어. 되겠죠? 대칭인식 구해서 대입하세요라는 뜻이야. 자, 함수 그래프를 4개를 줬답니다. 기억이 마이너스 5,A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 그래프 4개가 주어져 있는 식 4개 중에 뭐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면 기억은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 절대값 폭이 넓으니까 절대값이 작은 거. 아래로 볼록한 거 뭐 있니? 요거랑 요거 이렇게 2개 있죠. 이거 2개 비교했을 때 폭이 더 넓은 쪽 얘지. 맞아? 그러니 4분의 1 x제곱 함수가 마이너스 5,a를 지난대요. 그때 a 값 구하랍니다. a는 4분의 25죠. 끝났습니다. (19번) 다음 원점을 지나고 6,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식을 구하래요. 와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꼭지점이 원점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6, 마이너스 10이 지난대요. 대입 마이너스 12는 36A 그리고 A로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차함수 찾으세요. 찾았어요. 20번 봅니다. 그래프 원점이면 그래프가 꼭지점이 원점일 때 K값들의 합 또 이거지. 또 이거야. 꼭지점이 원점인 이차함수 됐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K, 마이너스 8을 지난대. 그냥 함수식 알고 좌표 알면 대입하세요. 의도는 이게 끝이야. 아주 단순하지. 마이너스 2는 4A 고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에 k제곱 고로 k제곱은 16 k가 가능한 값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k가 될 수 있는 값들의 합 0 k 값들의 합은 0 되겠죠? 21번 y는 2x제곱 함수 그래프라고 했고요. OA는 OB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천천히 해봅시다. 야, 이렇게 해도 끊기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다. 잠깐만, 동그리가 더 있나? 전원선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인고? 이해할 수 없어.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금 분석해 볼게요. 물어보는 게 A, B를 연결한 기울기 물어봤어요. 응?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두 점 알면 그냥 구할 수 있죠. 맞아? 두 점이면 뭐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 이렇게 찾아내면 끝이야. 근데 B를 알고 있어. 결국은 뭐야? A가 됐든 사실 A'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그런데 조건을 봤더니 OA'의 3배는 OA'B의 길이와 같다. 뭐와 뭐가 길이가 같대? 요 길이 3배는 이 길이의 3배라는 거잖아. 길이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1일 때 3인 거죠. 근데 여기가 3인 걸 알아. x는 3이야. 적어도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겠죠. 맞아요? B의 x좌표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다 3인 거야. 이 선이. 다 3이잖아. 근데 길이비가 1대 3이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땐 OA' 대 OB'의 길이는 B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거 한 배는 이거 3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1대 3인 거거든. 그럼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다시 한번. 나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알아. 그래서 A를 구하고 싶은데 A를 못 구하면 A'이라도 구하면 A', A, B가 어쨌든 한 직선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A가 더 편할까 A'이 더 편할까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A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이 A'이라는 값도 여기를 지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0이죠. x주위의 점이니까. 그럼 너와 3,18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점 사이 기울기 어떻게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마이너스 1에서 3이 됐으면 4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굳이 A, B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해서 꼭 A, B를 알 필요는 없다.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두 개만 알면 우리는 이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됐을까? 자, 그러면 1차 학습이랑 2차 학습도 웬만하면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표준형 부분도 문제 풀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Y값만 바꿔. 오늘 3개 나갈 거예요. 3단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선생님이 스킵할 수 있는 난이도면 좀 스킵할게요. 자, 다음에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였잖아. 얼마? 0,5. 자, 다시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바로 꼭지점의 좌표 p, q를 나타내는 표준 형식이잖아. 그지? 이걸 한 번에 보시라고. 한 번에. 그러면 여기가 x-p의 제곱 형태가 아니라 ax제곱으로 나왔다. 그럼 p 값이 얼마란 얘기야? 어? p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원래 x-p의 제곱으로 읽어야 될 꼭지점인데 p가 얼마란 얘기야, x제곱이면? 0이란 얘기지. 꼭지점의 x좌표 0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는 0,5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 됐을까? 2번 봅니다. 다음 그래프를 찾으세요. 얘를 표준형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뭐 y절편 바뀌었다가 아니라 얘 꼭지점을 표준형처럼 읽으시면 돼. 어떻게 돼? 0,-1이지. 그러면 0,-1을 꼭지점으로 볼게요. 다음 그래프가 2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함수식과 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뭐 하란 얘기야? 대입하라는 거야. 2는 a 더하기 q. 마이너스 7은 4a 더하기 q. 맞아? 나머지는 그대 몫입니다. 구하라는 건 a 마이너스 q죠. 연립방식 풀 수 있겠습니까? 대입하는 거랑 연립방식 되겠어? 그쵸? 연립방식 2개 풀면 돼요. 넘어갑니다. 조금 쉬운 영역에서 선생님 좀 빠르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야,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했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했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0,0에서 0,4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축은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다. 이해됐느냐? 그러면은 P는 0, Q는 4.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축의 방정식. x는 0.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니까 축은 변하지 않아요. 얘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지? y축 방향 4만큼만 이동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이걸 말하는 거야. 좌우 대칭이 만들어지는 이 선. 이건 안 바뀌었죠. 좌우로는 안 바뀌었으니까.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q가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2를 지난데 마이너스 8은 2 대입한 마이너스 12 더하기 q. 그리고 q는 얼마? 4.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0,4. 끝. (6번) 볼게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을 했대. 여기서 더 이동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0,3이었지. 얘가 어디로 또 변한 거야? 0,5로 변했다는 거야. 더 이동을 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식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5가 최종적인 이차함수 식이었다는 거야. 됐을까? 얘가 마이너스 1,2
2, b를 지난대. 그럼 뭐야? 대입이야.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식만 써보면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 a는 3. b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5. a는 3인데 x가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7.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거 a라고 안 했고 마이너스 a라고 해놔서 계산 과정의 부호는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래프 설명입니다.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놓고 넘어가 보죠. 얘는 아래로 볼록할 건데 어떻게 아래로 볼록할 거냐면 0, 마이너스 1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 놓고 읽어요. 1, 3을 지나니 그건 대입해야겠지. 근데 1,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2를 지나죠. 여기다가 1 대입할 거잖아. 이거는 거짓말. Y축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인가? Y축이 뭐를 의미하지? 요거지. Y축. 이게 축방 맞아요? 맞아요.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Y축이라는 이 선의 식의 X는 0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0 방금 찾아놨죠? 꼭지점의 좌표 0, 마이너스 1 아까 찾아놨죠?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던 이차함수 그 한판 쓰기 있잖아. 이걸 그러니까 노트에 2번 똑같이 쓰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차함수는 그냥 끝까지 더 이상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개념을 다 채운 겁니다.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죠? 꼭지점이? 맞죠? 이 그래프를 fx라고 할 때 f1과 f-2 식 쓰세요 그냥.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fx식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3 그죠? f1 0 f2 마이너스 9 끝이죠. 대입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단순 계산들 쉽게 넘어가 봅시다. 9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에서 그 값으로 알맞는 것, 알 수 있는 거 먼저 보자. a는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는 양수예요. 물론 q는 뭐다? q는 음수다. 하나씩 볼게요. a 양수라 그랬죠? q는 음수라고 했죠? 근데 aq 중에 0이 있습니까? 0은 될 수 없죠. a와 q의 곱은 음수인가? 부호가 다른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둘의 곱의 부호는 둘의 부호 관계다. 둘의 부호가 다른가? 맞아요. a 더하기 q의 부호는 일단 a는 양수고 q는 음수잖아. 맞지? 지금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자, 음수와 양수를 더했어. 그러면 그것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랑 양수를 더했는데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알 수 없다. 반대로 다 가능이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거짓말인 거야. 무조건 음수라고 할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됐을까?
10번 봅니다. 다음 그래프를 고르세요. A, B의 부호를 봐봐. 1차 함수. A가 뭐죠? 기울기네요. 음수고요. B는 Y절편인데 음수죠. 1차 함수 읽어낼 수 있어요? 응? Y절편 음수이면서 위로 볼록한 거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11번 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요? 꼭지점의 좌표는? X방향으로만 이동했죠. X방향으로만 이동했어. 꼭지점의 좌표 불러. 꼭지점의 좌표. 결국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잖아.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0.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의 X좌표라 그랬죠. 2번이 답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 뭐라고? 꼭지점 X좌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죠.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로 알맞는 것은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찾아? 꼭지점 찾고 최고차항 계수 알아보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지. 3,0이지. 이해했어? 위로 블록. 이렇게 생긴 거 찾으면 돼. 살 수 있겠어? 13번 봐.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 이동한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3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K,0이죠. 맞아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K,0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면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K죠. 근데 이게 이거래. K 얼마야? K 자체가 마이너스 3이다. 14번 볼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2,3을 지난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P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이거죠.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난대. 뭐해? 대입이야. 그러면 3, 3 나누면 저 제곱이니까 그냥 너의 제곱은 1입니다 하면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의 제곱이랑 P 더하기 2의 제곱이 같은 식이죠.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건 할 수 있겠어? 그럼 P 더하기 2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네. P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P는 마이너스 3이다. 가능한 P는 따라서 두 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합은 마이너스 4. 15번 볼게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봐봐.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얘네 둘이 무슨 관계냐면 부셔버리고 싶네. 왜 이러는 거냐고 대체. 충전기를 좀 다른 걸로 바꿔봐요. 자, 보세요. 이 두 이차함수 식을 보면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완전히 동일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개형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은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이 마이너스 4,0이고 여기가 1,0이죠. 똑같은 그림을 좌우로만 옮겨놨을 뿐이야. 그런데 같은 높이잖아, A, B가.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이만큼의 이동량과 A에서 B까지 이동한 이동량이 어떻겠어? 완전히 동일하겠죠. 똑같이 생긴 그림을 좌우로만 옮겨놨을 뿐이야. 그렇다는 건 꼭지점이 요만큼 차이 나는 이 길이랑 A, B의 길이랑 같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야. 만약에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평행사변형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평행이동 관계일 뿐이다. 그럼 3분의 AB의 길이는 얼마일까? 꼭지점의 거리만큼과 똑같겠죠. 얼마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5가 되겠습니다. 16번 봅니다. 다음 그래프입니다. A 더하기 P를 구하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너무 쉽다. X축 방향으로 1만큼만 이동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P는 1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냐면 0,3을 지나요. 3은 A다. 0,3 대입하면 여기 이제 0 대입하면 1 되는 거니까 A3, P1 이해됐어? 그거 연필인가요? 볼펜인가요? 앞으로 스님이랑 수업할 때는 볼펜으로 하세요. 왜냐면 이건 스님이랑 같이 푼 거구나, 저거는 내가 혼자 푼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볼펜하고 연필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17번 볼게요.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세요. 자, 꼭지점 좌표 불러봐. 어디야? 꼭지점 좌표 어디야? 마이너스 4,0이지. 그리고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한 요런 녀석이야. 그려놓고 읽읍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나요? 맞아요. X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Y값의 범위는 즉 함수값이죠. 함수값. Y값은 함수값을 의미하고 함수값을 따질 때는 높이야. 응? Y값은 높낮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모든 Y는 0 이하입니까? 그래프가 0 이하에서 그려져요? 맞아요. 꼭지점 좌표 구해놨고요.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축방은 뭐야? 꼭지점 X좌표.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이게 틀렸지. 이게 축의 방정식이야. 여기 이 선. 이 선이 축의 방정식이야. 위로 블록한 거 맞아요. 됐을까? 반드시 저 기계를 고쳐놓고 말 거야. 자, 다음 그래프입니다. A하고 P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A하고 P가 뭘 의미하는지만 봅시다. A는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니까 모양이 양수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P, 0인데 여기서 P는 어때요? 음수죠. 보이냐? 여기 A 양수, P 음수. 19번. 두 함수 그래프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별표. 근데 식이 다 나와 있어. 아까 선생님이 잠깐 힌트를 줬거든. 어때? 둘의 모양이? 그치, 모양이 같지. 근데 뭐만 달라? 높낮이만 달라. 위아래로만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이 봐봐, 요렇게 생겼어.
그지? 그런데 여기 높이차랑 여기 높이차는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이 곡선 부분의 넓이를 대체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했더니 평행사변형 만들면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메워버리겠지. 어디를 그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여기 떼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평행사변인데 어디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냐? 당연히 빨간색이야. 왜? 빨간색 길이 하니까. 얼마죠? 3이죠.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길이 얼마야? 높이 얼마야, 높이? 다시 밑변의 길이를 3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높이는 여기가 높이 부분이 되겠지.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겠지. 얼마야, 넓이는? 밑변 3의 높이 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단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더 쉬워. 잘 봐봐. 혹시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랑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같은 것도 이해돼요? 그럼 얘를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직사각형 돼버리죠. 이 길이를 안다고. 3의 2인 거. 그것도 이해됐어? 그럼 더 쉽게 직사각형 넓이로도 떼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갈 거야. 그럼 x는 3. 2번.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인, 3, 4분면이니까 음수인 거. 네? 써봐, 좌표를. 써보라고, 좌표를. 3, 4분면은 어때야 되는데? 4번은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답은 5번이죠. 3, 4분면. 3번.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식을 그냥 써지죠. Y는 3 그대로 놔두고 X-2의 제곱 더하기 1. 됐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므로 B-A는 3이다. 1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겠다. 부호 조심하시고 계산하실 때 4번 볼게요. 자, 평행이동 했습니다. 평행이동한 식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이고 너가 마이너스 1,a를 지나지. 자, 함수식 결정했고 좌표 나왔으면 그냥 무지성이야. 대입하면 돼요. a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 게 불과 한 10에서 15초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당 10에서 15초면 해결이 됩니다. 자, 5번 보면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꼭지점 좌표가 P, 3P가 어디를 지나? 4x 플러스 4죠. 이렇게 되지. 대입하라는 거야. P는 마이너스 4다.
양수 p의 값, p, 3p제곱이네요. sorry. 그럼 3p제곱은 4p 더하기 4. 3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인수분해 뭐야? 응? 그럼 p는 얼마야?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양수 p라고 해서 p 값은 2가 됩니다. 쭉쭉 가요. 6번. 다음 그래프는 꼭지점 먼저 찾아봐. 어디야? 그래서 밑에 개형 보지 말고 그냥 식을 먼저 보세요. 그래프 개형 떠올리기 전에. 꼭지점 어떻게 돼? 마이너스 4,2. 조심해. 부호 조심해. 얘를 0으로 만드니까. 에서 마이너스 4,2에서 어떻게? 위로 볼록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돼요. 되겠어요? 7번. 다음 2차 함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꼭지점 어디야? 2,1이죠. 에서 자 봐봐. 여기가 2,1이야. 맞지? 위로 볼록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얘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원점 위치거든. 정확하게 y절편인데 얘가 펑퍼짐에서 이렇게 넘어갈지 폭이 요 정도 폭이 될지 뾰족한 폭이 될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왜? 이사분면 쪽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거든. 그럼 이사분면을 포함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할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이게 뭐야? y축교점이지. y축교점 뭔데? y절편이지. y절편 어떻게 구하는데? y축 자체가 x는 0이라는 식이죠. y축은 x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f0을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꼭지점의 좌표와 최고창의 개수인 마이너스 3만 보고 얘가 이렇게 넘어갈지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가고 이렇게 1, 3, 4분면만 지날지는 알 수 없어. 그래프 개형만 그려서는. 실제 y절편을 구해야만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y절편인 f0을 구해야 돼.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1. 마이너스 11이죠? 맞아. 마이너스 3은 생각보다 겁나 뾰족해.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1, 3, 4분면 지나고 어디를 안 지나요? 2, 4분면은 안 지나죠. y절편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좌표 y절편이었다. 됐을까? (8번) 모든 사분면이 이번엔 모든 사분면이 지난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좌표도 잘 봐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였냐면 1,2인데 얘가 일단 아래로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위로 볼록해야 되지. 그냥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뾰족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과 요렇게라고 말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써보자고. 어디가? y절편이 어때야 돼?
이쪽에 걸쳐서 이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맞아요? 그러면 1번 A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하며, 두 번째 F0, 즉 A 더하기 2는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고로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해됐어? 이 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분면을 지날지 안 지날지를 결정하는 게 결국 Y절편이겠구나. 9번 문제 보자. 평행이동을 한 새로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 와우, 어떻게 돼? 꼭지점만 추적하면 되는 문제야.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현재 마이너스 3,0이죠.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6,4로 바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P는 마이너스 6, Q는 4, M은 축방이죠. M의 값은 누구랑 동일하니? P와 동일한 마이너스 6이다. 아. 10번 볼게요. 꼭지점의 X좌표, 축방.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10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1,1을 지난데, 현재 1,0이 꼭지점이었어. 근데 이게 2,4로 이동을 했지. 그러면 Y는 A의 X-2의 제곱 더하기 4가 됐고, 얘가 1,1을 지나. 되겠어? 1은 A 더하기 4야. A는 마이너스 3. 11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 꼭지점이 어디야? 좋아. 그럼 1,1이고 Y 절편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F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 얘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1,1이 꼭지점인데 그래프 개형이 Y절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이런 느낌이라고. 되겠어? 1번부터 봅니다. 1,1로 평행 이동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추계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 읽는다 그랬죠? 어? 추계방정식과 꼭지점도 맞고요. 위로 볼록한 거 맞아요. 폭이 같습니까? 폭은 누가 결정해? 최고차항의 절대값. 동일하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3, 4분면 안 지납니까? 지나죠? 어디를 안 지나요? 2, 4분면을 안 지나는 그래프였어. 12번 볼게요. 12번. 모양이 같어요. 모양이 같다는 건 최고차항 계속 같다는 거야. 꼭지점이 4, 마이너스 5래.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동일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13번. 다음 그래프래. APQ의 값을 구하래요. 꼭지점 좌표 나왔죠? 어딥니까?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P, Q인데 딱 나와 있어. 2, 마이너스 1이라고. 어디 읽어야 돼? 여기 읽어야 돼, 여기. 그지? PQ 값 나왔고 A만 구하면 돼. A를 어떻게 구해?
어디를 대입해? 특정한 값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어디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0,3 알려줬잖아. 여기 y절편 3이라고 알려줬잖아. 0,3 대입하면 돼. 3은 4a-1. a는 1. a는 1이고 pq는 2와 마이너스 1. 다 나왔어요. 가볍게 해석됩니다. 14번 보죠. 이차함수 그래프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구간.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됐어? 지금 어느 구간?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 구간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를 x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 영역?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영역. 되겠어? 즉 축인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 증가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15번 갑니다. 5,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y값 뭐야? x값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가 2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렸잖아. 증가 구간이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한대. 그럼 축이 어디란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란 얘기야? p는 마이너스 2란 이야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연결해서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q고 5,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는 5 대입하면 3 더하기 q. q는 마이너스 5. 됐을까? p하고 q. 대입하고 읽고, 대입하고 읽고. 자, 그래프 전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식을 찾으라고 합니다. 16번은 대칭 축이 아니라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란 얘기예요. 지금 함수식은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2,3이죠. 2,3이죠. 위로 블록하고요. 그러면 여기 잘 봐봐. 2,3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응? 됐어? 그런데 얘를 통째로 얘를 통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선대칭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데칼코마니. 그러면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새로 생기는 녀석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란 얘기죠.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겠니? y좌표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고 최고차항도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최고차항 계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뒤집었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는 2,3에서 2, 마이너스 3. y값만 변하게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일단 하고